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3일 대통령의 비상겸 선포 이후 포고령이 있었죠. 포고령에 주목되는 내용 중 하나는 특정 직역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탈 전공의 처단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파장이 컸죠. 당시 의료계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었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현재 의료계 분위기와 그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다입니다. 예, 두 분 인사 나눠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포고령의 정확한 문구는 이렇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개헌법에 의해 처단한다. 처단. 이 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약간 뭐라 다른 보통 사람이 듣기에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우선 뭐 이 계엄을 겪어본 세대가 사실 아니다 보니까 계엄령 자체만 해도 처음에 느꼈던 건 이게 진짜 맞나? 라는 생각부터 들었었고요. 이후에 포고령이 나와서 처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게 전공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뒤에 처단한다는 건 이제는 정말로 잡혀가려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일반 국민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잡혀가려나. 네. 동료 전공의들이나 의사 뭐 선배들은 또 어떻게 반응했나요? 뭐 이제는 잡혀가려나 굉장히 착잡한 반응을 보이셨었는데. 근데 사실 뭐 저희가 따로 입장문을 내면서도 언급을 했는데 예.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2월부터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내려졌었고 업무 개시 명령 자체도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들한테는 되게 낯선 거잖아요. 근데 이번 뭐 계엄령 그리고 포고령에 나와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크게 봤을 때 업무 개시 명령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냥 정도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였고요. 처음에는 뭐 이런 명령이 또 내려오는 것보다 정도였다면 계엄령이다 보니 제가 이제 저를 걱정하시는 이제 그 세대를 겪었던 부모님 세대 분들이 이제 염려를 하시고 예. 연락을 주셔서 걱정을 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도 업무 개시 명령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구나 정도를 이해했었고요. 주변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애초에 계엄도 낯설고 근데 처단까지 해야 하는 존재들이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당황하고 분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엄령은 그 자택에서 집에서 TV로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그날 사실 모 언론사 기자님과 식사를 하고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예. 그래서 들어가는 길에 이제 계엄령이 갑자기 있었다고 해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상황들 확인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럼 내 집 앞에도 또 비대위 위원장이시잖아요. 전공의의 대표. 네. 지금까지의 어떠한 정부와의 싸움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현 상황에 가장 또 주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더 큰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혹시 또 계엄군이 나에게 쳐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상상까지도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네, 뭐 실제로 업무 개시 명령 이후에도 경찰들이 뭐 찾아가는 경우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예. 이번에도 그 주체가 이제 경찰에서 군인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금 더 급박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 사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셨으니 언제 계엄군이 들이닥칠지 모른다. 근데 실제로 뭐 아무래도 포고령을 보고 전공이라는 이 단어가 있기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특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했었습니다. 예. 박단 위원장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체포 대상 순위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제가 나중에 보면 이 포고령도 이제 역사 속에 남게 되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아마 해석을 할 텐데 아마 그 나중에 가서 해석을 할 때 이 조항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왜 들어갔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처단이라는 용어가 이게 과연 계엄법상 용어가 있는 것인가라고 그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서 나중에 나와서 국민 여러분 자세히 봐주십시오. 처단이 아니고 차단입니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바이든 날리면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진짜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끄럽고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과연 처단을 해서 뭘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감정적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사자는 제가 보기에는 참 의외로 무덤덤하시는데 상당히 윗순이었을 거예요. 처단 윗순이. 저도 이제 포고령 처음 보고 놀란 게 물론 이제 이 모든 상황이 다 놀라웠고 당황하고 황당한 일이지만 놀란 게 예전에 이른바 독재 정권들이 국회나 언론을 통제하려고는 했지만 포고령의 한 항목으로 특정 직역 의사 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진짜 이례적이죠. 이건 이 정도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대위원장님 보실 때는 의사들만 전공의 특히 전공의를 비롯하여로 시작돼서 전공의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였는데 오해하지 왜? 마. 전공의는 반드시 있는 거야. 예 그렇죠. 뭐 의사가 아니고 정확한 전공의는 무조건 있는 거. 이걸 굉장히 강조한 것 같고 사실은 이게 계엄이 거의 전시 상태를 가정하는 거잖아요. 준 전시 상태고 사실 전쟁 때는 직결 처단이라는 것은 사실 총을 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럼 이건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 이게 상황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이 복귀 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이나 의사들에 대해서 정말로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제 실패했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계획했던 정부라는 사실만으로도 이건 향후 의정 갈등이나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실제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 개시 명령 이후에 정부의 태도는 비슷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한층 더 강화되지 않았나 싶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처음에는 이제 처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오늘 뭐 오는 길에 잠깐 봤습니다만 뭐 국방위에서도 허영 의원님이 뭐 사살 이런 이야기도 하시긴 하셔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잘 몰라서 덜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요. 뭐 일부 감정적인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전공의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굴복시키고 싶었던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시국 선언을 발표하셨네요. 네. 예. 구체적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주시면. 우선은 뭐 이 포고령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처단한다에 대한 분노들이 실제로 이제 전공이었던 저희 회원 선생님들한테서 좀 그런 목소리들이 조금 나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짚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지금의 현 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가 문제라 생각해서 그런 메시지도 담았고요. 일반 국민 분들과는 또 다르게 저희는 또 의료라는 또 하나의 이슈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조금 담았습니다. 예. 저는 이제 처단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고 뭐 오늘 국회에서도 나왔잖아요. 예. 일단 포고령을 계엄사령관은 내가 쓴 건 아니다. 그냥 이렇게 내려왔다. 국방부 차관도 국방부에 쓴 건 아니다. 해서 아마 이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협의했을 텐데 국방부 장관이 의사단체에 무슨 분노가 있거나 굳이 그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을 하면서 굳이 뭐 전공의들 비롯해서 48시간 이내에 오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굳이 이런 감정 상태일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어쨌든 대통령이 썼다. 최소한 의견을 냈거나 개입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이 근거가 될 거라고 봐요. 네. 자, 일단 시국 선언의 마지막 문장에 의료 계약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라. 요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국회 복지위 보건복지에 출석을 해서 이제 계엄령은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의료 개혁은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가능한 명제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경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도 사실 그 소식을 보고 이 계엄령 사태가 있고 나서도 이런 발언을 또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조금 놀랐고요. 예.
뭐 예를 들면 포고령 이런 것들은 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발언도 하셨던데 예. 이전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던 것과 좀 배치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고 어찌됐든 간에 뭐 그냥 제가 그 영상을 찾아봤었는데 예. 약간 주입식 교육을 받으신 분처럼 기계적으로 말씀하시는 느낌이긴 했어요. 조경 장관이. 네, 예. 제가 느끼기에는 예. 뭐 주관적인 느낌은 그래서 왜 지금의 상황에서도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있었고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올해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던 의료 정책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지만 이 계엄령과 사실 비슷한 맥락이지만 되게 엉성하고 내용들이 되게 조악한 상태로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저희에게 실제로 뭐 물론 수요자도 중요하지만 이 공급자도 중요한데 공급자를 설득하는 과정도 없었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파열음이 나는 거고 앞으로 이 문제를 더 풀어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중단 하나 말씀하시고 결국 대통령 하야 요구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의대 교수님들도 이제 그 계엄령 포고령 이후에 어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같은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들의 이 선언문은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예. 뭐 아마 지금 뭐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겪은 국민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도 아니다. 하야야 한다. 뭐 우선은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방법이 하야가 될 수도 있고 탄핵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대통령 하야라는 것 혹은 탄핵이라는 것은 또 헌정사에 굉장히 중요한 아픔을 남기는 것이고 굉장히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야 혹은 퇴진을 해야 한다면 어떤 이유가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경제나 안보나 외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예. 결국은 그런 영역에 비해서는 국민들의 조금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영역이고 사실 지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대한민국 의료에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그 근간마저 흔들어 버리고 있는 상황이라 예. 내년도에는 정말로 의료 붕괴가 오지 않을까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상황에서는 그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직결되는 의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운영하는 그 책임을 방기했다. 뭐 그런 판단이신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전공의들의 반대 이런 부분에는 이제 대통령의 무리한 추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공급자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하는 추진 그리고 뭐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다하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것과는 큰 그건 없지만 어쨌든 이번 계엄령 문제로 내일 모레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거든요. 만약에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일단은 심판은 최종 헌재에서 하게 되겠지만 그러면 혹시 전공의 단체들은 뭐 이번 의대 정원 문제나 또는 복귀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거나 검토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2월 20일에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모여서 7가지 요구안을 냈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처음에 내세웠던 것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라는 것들을 주장했던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 벌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들을 저희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들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예. 단순히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자이든 타이든 물러난다고 해서 저희가 이게 복귀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의협회장 선거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은데 현 정부든 혹은 다음 정부든 이제 뭐랄까요, 같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을 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후보들이 몇 분이신가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전공의 지금 등록하신 분이 5분이고요. 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결국 지금 사태에서 의협 회장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의료계 뭐 교수든 개원이든 공직이든 되게 다양한 직역이 있고 그 직역마다 내는 목소리가 다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사태에서는 아무래도 전공의들과 학생이 내는 목소리들이 컸었고 의협에 있는 차기 의협 회장이 이런 목소리들을 전공의와 학생들과 잘 소통을 하고 예. 이런 목소리를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다양한 직역들을 아우를 수 있는 자질 또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 있나요? 뭐 봐야죠. 근데 사실 그제 밤에 그 난리로 인해서 예. 정부 지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지금 여러 가지 개혁안들은 현실적으로 동력을 잃었다고 봐야 돼요. 동력을 잃었고 더 이상은 이제 그걸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힘 자체는 이제 없습니다. 사실상 끝난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사실은 완전히 모든 게 엉켜 있거든요. 특히 의료 개혁이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대 인력 증원은 제일 마지막으로 꺼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전에 다른 것들부터 정리를 하고 나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레토릭으로는 몇 명 증원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게 잘 와닿아요. 근데 결국은 지금 이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사실 전공의들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주체나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그 정부의 동력이나 이런 게 지금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작업이긴 하겠지만 이제는 의료계나 아니면은 뭐 정치권이나 이쪽이 다 나서서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이런 문제점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다시 원상 회복을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뭐 남아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사실 이번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았던 것은 전공의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나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전공의들의 뼈를 가는 그런 그 노동이 있어서 이게 가능했구나라는 것은 충분히 다 이해하고 감사히 여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었을 때는 우리 박탄 비대위원장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화는 많이 나셨겠지만 어차피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이걸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 비대위원장님도 좀 뭔가 변화를 하고 다시 원상 회복을 하고 회복을 하는데 좀 힘을 보태주실 수 있는지. 뭐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사태에서 전공의들이었던 저희들도 뭐 국가나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하는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거든요. 사태를 잘 해결하고 싶지만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는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문신의 폭이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또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통과되었던 간호법 같은 것들도 저희가 주장하는 건 이제 오히려 의료 생태계를 좀 왜곡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게 너무 복잡해서 사실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에도 되게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하나씩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가 그나마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 파행이 됐고 의료계 입장은 여야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휴지기를 갖기로 한 상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장상현 사회수석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내년도 입시 정원 되돌릴 수 없다. 사실은 우리 전공의나 의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이제 정원 문제인데 결코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2026년도에는 의료계가 숫자를 갖고 얘기하면 또 근거를 갖고 논의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입장인데 그럼 이게 길이 안 보이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제가 봐도 저쪽에서는 딱히 저희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그동안 없었다고 보고 있어서 그리고 여야의정 협의체는 결국은 이제 정부와 의료계가 아니라 정치권이 개입을 하는 건데 그 정치권 어쨌든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측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국민의힘이 네. 예, 여당이 그래서
여당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실을 좀 움직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 여당으로서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 사태를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여야정 협의체도 실질적으로 뭔가 성과를 이루기보다는 겉으로 보여주기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정시도 지금 이제 수능이 끝났고 점수 통 받은 것 같아요. 만점 받은 학생이면 11명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 점수를 바탕으로 이제 그럼 이제 정시도 진행이 되면 지금 증원한 그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지금 이 입시를 정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예. 처음에 뭐 저도 입시를 해본 입장에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는 있는데 한 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년도 신입생 25학번 신입생들을 만약에 뽑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이 불가능하고 이게 단순히 교육이 불가능한 걸로 끝날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내년 5월이나 뭐 7월에 사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그 시점에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6학년도 신입생들 26학번 친구들은 과연 뽑을 수 있는가? 그럼 7,500명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굳이 나서서 요구하지 않아도 26학번 친구들은 사실상 교육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24학번 친구들, 25학번 친구들의 어떻게 보면 교통정리 같은 거를 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1년 내에 이렇게 착착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그게 불가능하다면 결국은 이 입시의 문제는 고2와 고1 그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모집 정지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선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계속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의료 문제의 해결의 책임은 사실 의사단체나 전공의단체에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 있다. 그런데 엊그제 계엄령을 선포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너무 고집불통이고 또 그러는 시기에 시간은 갖고 이미 수시는 치렀고 정시도 이제 선발이 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게 시간이 지나면 불과 며칠만 더 지나면 이 상황이 픽스되잖아요. 정해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25학년도의 마무리. 정원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되는데 제 생각은 일단 이 와중에 수술은 더디고 목숨이 틀어진 환자들도 있어서 전공의 단체에서 그런 부분도 마무리해 좀 주셔야 됩니다. 전향적으로 해주길 바랍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죠. 박단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